1월 12일 국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 카메라 엄청 많이 왔고 토론회장도 꽉 채웠어요. 한 명 한 명 발제할 때마다 고성이 오고 가고 항의를 하는데 그따위 소리 집어치워! 이런 소리도 나고요.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자들, 국내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국면 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의 이 자리가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싹 다 불러놓고 발표한 정부의 해결책. 핵심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 기업 돈으로 모아서 배상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한국이 가로채서 일본 면제시켜주겠다는 거죠. 미쓰비시와 소송을 벌여 승소하신 할머니들은 이 토론회를 보이콧 선언하셨어요. 시민사회 각계 단체들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강렬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이따위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갖고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오늘 디스이즈 재팬의 주제입니다. 정부가 꺼내든 병존적 채무인수.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배상금을 제3자가 한일 양국 기업에게 돈을 모아 대신 갚아주는 방안입니다. 첫째, 이 기금에는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들은 낼 생각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가장 먼저 배상해야 될 미쓰비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서 기금을 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벌써 냈습니다. 둘째, 일본이 배상해야 할 의무를 한국이 가져오겠다는 논리인데요. 정부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지하고 배상금만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써야 하죠? 그냥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혹은 위로금을 주면 되지 왜 굳이 일본의 배상 금액을 그대로 가져와서 대신 지급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이건 말장난이죠. 이번 정부의 방안을 듣고 지금 일본 정부는 옳다쿠 나죠. 한국 정부 해법이 나쁘지 않다면서 구상권 포기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구상권 포기? 나중에라도 한국 피해자나 한국 재단이 다시는 일본에게 사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확약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일본은 지금 조선 식민 지배는 불법 아니고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강제징용도 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주장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셋째,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며 거론조차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도에 해줘야 할 채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이랑 한국 재단이 뭔데 나서서 일본 기업 채무를 대신 내겠다고 하는 건가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결정한 개인 청구권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냉수 먹고 속 차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2014년에 만든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재단이 나서서 지급하겠다? 원래 이 재단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하고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문화, 학술, 연구, 조사하는 목적의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관을 개정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변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기록하고 복지를 지원해야 할 재단이 갑자기 나타나서 일본 기업 대신 나서고 있는 거죠. 이런 망둥어를 봤나. 넷째, 정부가 이따위 안을 낼 수 있도록 초안을 낸 자가 누구인가? 전범기업 미쓰비시 법률대리인 김현장입니다. 국내 최대 로펌이자 대표적 친일 외국 로펌이죠. 식민지배 옹호하는 입장 그대로 반영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공격했던 그 로펌이 이미 10년 전에 외교부에게 건넨 안이 바로 이 안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나 별도의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인수한 뒤에 피해자에게 변제한다는 내용. 지금 정부가 낸 안과 거의 똑같죠. 전범기업 변호하던 로펌의 안을 정부가 받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친일 로펌의 친일 외교부, 친일 정부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노골적인 친일파들이 다시 본격 등장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친일파라는 단어조차 아깝다. 그냥 일본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본에 한일 정책 협의단을 보냈는데 이 협의단 단장이 정진석 국회의원.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식민사관 발언으로 호되게 비판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번 강제동원 토론회를 강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협의단에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 해법을 몰아붙이는 데는 박진 외교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2022년 7월 미쓰비시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자꾸 배상을 안 하니까 대법원은 미쓰비시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외교부가 대법원에 강제 매각 판결은 좀 미뤄달라고 의견서를 보냅니다. 그것도 모자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국민훈장을 받는데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그 상을 취소시켜버립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추천받고 시상식 참가를 위해서 KTX까지 예매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갑자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나선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할머니를 찾아뵙고 손잡아 인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한 게 불과 몇 개월 전 추석 연휴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기는커녕 일본 정부의 심기를 거스를까 노심초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냐고요. 이렇게 사사건건 피해자들을 방해하던 윤석열 정부. 마침내 일본의 말대로 해법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토론회를 마치자마자 정진석 의원은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한일의원연맹 의원들도 만나고 자민당 부총재도 만났죠. 바로 다음 날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하야시 외무상과 통화까지 합니다. 일본과 잘 논의해왔던 대로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강제동원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태평양 전쟁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의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되었던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의 당시 나이는 14세, 15세. 땅에다 부스라게 갖고 발로 다 이에 물고 가고 밥이 눈이가 설어서 못 나가겠어요. 그 집까지 또 화장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여자 가고 없으면 또 그 내분 밖에다 버린 밥을 주워 먹고 오고.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이 미쓰비시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우리 피해자들이 평생 투쟁하며 얻어낸 정말 소중한 승리였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지금 정부 해법안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94이지만은 내일 죽는다가 한이 있어도 안 받으랍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그렇게 해서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안 받아요. 피해자들에게 돈만 주면 된다? 돈이면 다 된다는 정부의 사고방식, 그리고 몰 역사적인 인식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빚쟁이로 불우이웃으로 취급하는 참사를 불러온 겁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싸울 것입니다. 1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디스이지 재팬이었습니다.